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후보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음 민원도 적지 않은데 반대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친환경의 뉴미디어로 호응을 얻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 소답동의 전통시장. 진보당 강영희 창원시의원 후보와 청년 당원들은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많을 땐 하루 50리터 쓰레기 봉투 8개도 모자랄 정도지만 보람은 큽니다. 소답동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왔고 저희는 그때 한참 이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과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길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또 시끄러운 유세음악 대신에 매일 저녁 버스킹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호 도의원 후보는 선거 막바지인 오늘도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외동 횡단보도 설치처럼 민원 해결 사례를 유튜브로 제작하는 등 기존 유세 차량 같은 방법보다는 SNS 홍보에 집중해 11개월 만에 구독자 2,000명을 넘겼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시민들의 민원도 확인하고 해결 방안도 고민하는 등 소통의 폭을 더 넓혀왔습니다. 기존에 시끄러운 음악이 나왔던 유세 차량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이 같은 소통이 곧 시민을 위한 선거운동이고 녹색당의 이정옥 도의원 후보는 오늘도 전기 자전거와 함께 유세를 합니다. 유세 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을 줄이고 녹색 생활 실천을 유세 현장에서도 하는 겁니다. 기름을 연료로 해서 유세 차량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골목 어기어기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과 낮은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기후위기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량용 확성장치 기준 시도지사 선거는 150, 그 외 선거는 127데시벨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맞먹어 이번 선거 유세 소음 신고만 하루 250건 이상. 이런 가운데 소음도 최소화하고 친환경의 뉴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은 김해와 양산 지역. 이번 선거에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새내기 정치인들을 문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2명의 지역 대표를 뽑는 김해시 의원 선거. 8개 선거구에서 33명이 출마했는데 이 중 13명이 새내기 정치인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은 진영 지역에 출마한 송현주 후보는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엄마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신설이 아주 급선무이고 저희 첫 번째 공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유 지역에 출마한 김진일 후보는 청년 후보답게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돌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빈도수는 좀 떨어질지언정 제가 생각해서 제 느낌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진실성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의원을 뽑는 양산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27명이 출마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새 얼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하북면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한 김지원 후보는 젊고 유능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또 어르신들은 젊은 후보가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깨어 계신 분도 참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김병주 후보는 모든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지역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일일이 다 다니면서 유권자분들 뵙고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일일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새내기 후보들의 고군분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거대 양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했더니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공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남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진해신안 가덕신공항, 대륙철도 동부가 물류 플랫폼 완성은 완결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의 생활권 실현은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 지역 육성은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안수 후보의 경남투자청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제1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매우 부실한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대상이 제한되고 시행 계획이나 예산 마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자세한 이행 방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정의당 여영구 후보의 핵심 공약인 중진료건별 500병상 규모 공공종합병원 추진과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 도입, 아동 청소년부터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는 정책 과제로 개혁성이 높고 연도별 추진 내용, 예산 배분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회와 지역 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정책 검증단이 맡아 구체성과 개혁성, 적실성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빈입니다. 이번 의령군수 선거는 이례적으로 정당 추천 후보 없이 무소속 후보 3명이 맞붙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역인 의령에서 무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태환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오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집권 여당의 군수로 돌아오겠다며 당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어른 미래 50년을 확실하게 이번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충규 후보는 2018년 선거와 지난해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선되면 집권 여당에 입당해 의령군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후보로서 다른 후보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연 후보는 지난해 의령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고 이후 복당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손 후보는 다양한 공직 생활과 의정 활동 경험을 내세우며 의령의 진짜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어른이 키운 큰일꾼,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른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를 당선시켜주라고 확신합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 간 비방 수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손호연, 김충규 후보는 오태환 후보를 겨냥해 성범죄로 재판 중인 후보가 나선 점을 개탄하며 잇따라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오태환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흑색 선전으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성과가 있는 사람만이 의령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부터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6도, 진주와 합천은 13도 내외로 어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진주 30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과 합천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밀양은 1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1도, 산청은 13도 내외로 서늘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 크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4월 MBC 경남은 밀양시 공무원들의 수상한 농지거래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관련 사업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밀양시 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쪼개기로 농지 세필지를 사업 전에 사들였던 걸 확인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밀양시 부북면입니다. 2016년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다음 해인 2017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토지개발 등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업무가 다시 시작되시거든요. 그때 아마 이거 결정이 나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밀양시 용평동에 또 다른 농지를 매입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도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지역 농협의 은행원이 고객들의 돈 7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빼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한 지역 농협.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과장급 직원이 고객 4명의 저축성 보험금을 포함해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 이달 초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다음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은 어디다 썼다고 하던가요? 본인 얘기는 주식에 썼다는데 정신이 나서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직원은 빼돌린 금액 전부를 은행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한 해당 농협은 지난 11일 이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적으로 금융권에서 횡령했다 적발된 임직원 수는 174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NH농협 경남본부는 이 직원을 상대로 자체 감사한 결과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농산물 가공연구회 연시총회가 오전 10시 농업기술원 영상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오후 1시 30분 고성군 삼산면 포교항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상징어종 볼락방류 행사가 오후 3시 진해만 광희섬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협약식이 오후 3시 경상국립대병원 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2022년 생면종중 캠페인이 오후 1시 창원시 대동백화점 등 4곳에서 마련됩니다. 주민들이 발언한 진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조례안에 대해 진주시의원 선거 후보의 대다수가 찬반 의견 표명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내버스 중공영제 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시의원 선거 후보 31명에게 조례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8명이 찬성했고 3명은 유보, 20명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4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의견 수렴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9대 시의회로 심의를 넘겼습니다.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77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갈사산당 개발사업단에 77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선 데 이어 사업단의 분양자 지위를 하동군에 넘기는 데 합의했는데 2014년 시행사의 공사 중단으로 합의가 무산됐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하동군으로부터 770억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가 대우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해 하동군이 배상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KT 채용 비리 의혹 제기에 무더기 고발로 대응한 김영선 후보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후보는 최근 KT 채용 비리 보도는 물론 의혹 제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김지수 후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까지 무더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와 차상돈 무소속 사천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축동면의 한 마을이장이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을 모은 뒤 박동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동식 국민의힘 후보는 마을 주민 모임에는 모 시의원 후보와 모 시장 후보가 다녀간 뒤 자신이 간 것이며 유력 후보를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33개 회사 명단에 넥센타이어, 하이에어 코리아, 하나 파워시스템 3개 사업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